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읽은 신간 바보의 세계 중 역사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웠던 부분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인간이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길들여진 복종형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이유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인간을 복속시키기 위하여 유럽에서 종교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렇다면 종교가 더 이상 인간을 복속시킬 수 없는 오늘날에는 종교를 대신하여 무엇이 우리의 인간성을 통제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옛날 털이 많지 않은 호모가 있었는데, 이 영장류는 슬기롭다는 의미의 라틴어 사피엔스로 분류되었고,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2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호모 사피엔스는 불과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개체수를 늘려갔죠. 약 1만 년경 지구상의 호모 사피엔스의 수는 약 500만 정도였습니다. 당시 사피엔스는 주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수렵 채집의 경우 하루 3시간 정도만 일하면 풍부한 먹거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냥꾼 사피엔스 때문이든 기후 때문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털 매머드나 거대 원백과 같이 사냥하기 쉬운 거대한 육상동물이 사라지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자기의 의지대로 생산할 수 있는 곡물을 생산하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쌓여있는 곡물을 보자 왕을 자처한 사람들이 생겨나 그것을 착취하기 위하여 종교 사제를 이용하면서 위계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제의 임무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달력을 만들어 더 많은 곡물을 떼어갈 수 있도록 추수기간을 계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런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제는 왕은 신의 아들이며 신성한 존재이고 왕을 공격하면 벌을 받는다는 논리, 즉 종교를 개발하여 사람들을 협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협박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예를 들어 야생의 밀 가운데에는 다 익은 나달이 이삭에서 잘 빠지지 않는 유전적 기형이 존재했는데, 이 돌연변인 나달은 바람에 실려가지 못하고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번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달이 그대로 달린 이삭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추수하기가 훨씬 쉬웠죠. 이를 깨달은 우리 조상들은 일부러 밀을 불구로 만들어 이 돌연변이를 재배한 것이고, 그때부터 밀은 홀로 번식할 수 없는 종이 되었습니다. 동물의 예를 들어보면 인간은 동물의 뒤를 쫓느니 가두어 버리자고 생각했는데, 그중 인간을 제일 먼저 공격한 오록스는 제일 먼저 바비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길들여진 오록스는 포식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하여 존재하던 뇌의 5분의 1 가량을 잃었죠. 그 결과 오록스들은 훨씬 더 작아지고 온순해졌으며 근육은 줄어들고 살은 더욱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참고로 오록스의 경우는 인간에게도 적용되는데, 신격화된 왕에게 이빠른 소리를 했다간 공격적인 오록스처럼 가장 빨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인간은 입을 닫고 있어야 더 오래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 스스로도 복종형 인간이 되어버린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복종형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저자는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00년경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던 종교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반하여 로마인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로마 고유의 신들을 숭배해야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황제에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로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더니 급기야 테오도시우스 1세 때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렇다면 로마는 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제가 읽은 책의 저자는 그 이유를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은 극소수의 특권층이 부와 권력을 독점한
극도로 불공평한 사회였는데 특권층이 안정적으로 살면서 일반 서민으로 하여금 로마 사회를 떠받치게 하려면 그에 걸맞는 빵과 서커스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에베르제티즘이라 하는데 로마의 특권층, 즉 귀족들이 현재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의 일부를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에베르제티즘을 실행할 수 있는 논리, 즉 스토리텔링이 필요했고 그 안성맞춤이 바로 기독교였던 것이었죠. 좀 더 풀어서 말하면 고대 기독교는 개인의 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고, 교회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귀족에게 로마 시민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모두를 지원하도록 설득하여 그들의 재산을 기부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훗날 성녀가 된 멜라니아는 400년 무렵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하느님의 일을 처리하는 데 바치기로 결심하고 노예 8천여 명에게 그 말을 나누어 주며 해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로마는 지배계급이 힘들이지 않고 사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종교를 사용하였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종교가 전쟁의 이유가 되는 중세까지 유럽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된 역사적 패턴입니다. 참고로 유럽은 1648년 30년 전쟁이라는 국제전을 끝내면서 체결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더 이상 종교를 이유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럽은 근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진화된 오늘날의 호모사피엔스는 더 이상 종교가 통치의 수단이 되기 힘들 정도로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한데요. 저자는 오늘날 종교를 대신하여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법인이라고 설명합니다. 19세기 말 미국이 합세하여 추월하기 전까지 유럽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해준 비법 중 하나가 바로 법인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법인의 시초는 17세기 들면서 설립된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로, 동인도 회사는 투자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아시아와 무역을 하며 부를 쌓은 주식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해외에 나가서 직접 외교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인도 회사는 국가로부터 조약 체결권, 전쟁 선포권 등을 위임받아 행사한 국가 밖의 국가였죠. 그중 특히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그렇게 영국을 대신하여 인도를 합병하고 중국을 공략하며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 전통이 여전히 이어져 오늘날의 법인도 세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은 언제나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는 사람들을 대신해 그것을 한데 모으고 관리하는 법인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이며, 법인은 사람들의 평화를 위하여 창출된 부의 일부를 중산층에게 부스러기 정도만 재분배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법률가 조엘 베이카는 사람들이 기업을 사람으로 본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업들의 인격적인 특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법인은 완벽하게 사이코패스의 행동 방식을 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타인의 감정, 이익, 안전 따위는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주주들의 심리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인데요. 기업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혹독한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며 특히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법인에 내맡긴 현대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지구를 한증막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익에 몰두하는 법인들이 구축한 초자본주의가 지구를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들, 즉 호모사피엔스들은 고대 로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자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바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업들을 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저자는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국제협약이나 환경보호에 관한 국내법보다 훨씬 더 강제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법인은 강력한 로비를 통하여 국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조종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자멸 행위에서 인류를 구원해줄 어떤 사이코패스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자는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죽어가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국제무역의 증대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중 하나라고 볼 때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함으로써 201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약 6%에서 0.1%로 낮추는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처럼 법인과 대등한 게임을 벌일 만한 어리석음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역사는 자기가 한 일이 뭔지 모르는 멍청한 이들에 의해서 쓰여진다. 오늘은 신간 바보의 세계를 통해 재미있고 역설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